안녕하세요. 미대편 위드 원장 박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편입에서 있어서 영어에 대한 질문, 영어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학생들은 부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때 일단 대입에서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영어 공부를 좀 등한시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영어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들하고 그리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미대 편입에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영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본인의 조건에 따른 그래서 정확한 전략을 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또한. 그래서 막연하게 영어 해야지 대학 들어간다. 내지는 영어 안 하면 다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영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일단 영어 들어가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고 그리고 영어의 반영률은 어느 정도가 되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지 붙는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다라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영어 공부를 과연 해야 될지 아니면 영어를 포기하고 실기를 가지고 승부를 낼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전략을 내오기 위해서 영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녹화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미대 편입이 있어서 영어라고 하는 부분, 영어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미대 편입에 있어서 영어는 일단 공인 영어가 들어가는 대학이 있고 일반 편입 영어라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출제되는 영어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공인 영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영어 들어가는 학교 중에 그러면 일반 편입 영어로 시험 보는 학교, 일반 편입 영어로 보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건대 서울이 있죠. 건대 서울이 있고 그리고 경기대 같은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나머지 대학들은 공인 영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 여기서 공인 영어라고 하면 토익이 있고 토플이 있고 탭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에서 시행되는 또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정도가 이제 공인 영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 토익이라고 보시면 되죠. 토익 그리고 토플보다는 토익이 좀 쉽죠. 그래서 토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공인 영어에서 그러면 토익과 토플과 탭스 고대 영어는 고대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빼고요. 그러면 토익과 토플과 탭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 영어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영어에서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 지원 자격이 탭스 327점 이상 그 다음에 토플은 86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그렇게 뭐 약한 점수가 아니고요. 이 정도 하려고 해도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서울대는 또 특이하게 일반 편입 없어요. 일반 편입은 안 뽑아요. 학사 편입만 들어가거든요. 학사 편입. 그리고 학사 편입도 특이한 것은 원래가 편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학사 편입을 뽑아요. 그건 뭐냐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일반대를 나왔을 때 자기 과하고 맞지 않은 경우에 다른 과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을 넓히는 게 편입의 사전적인 의미고 그게 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은 비전공자만 들어가요. 전공자는 이미 전공했는데 뭐하러 또 와서 편입을 하느냐. 그거는 학교의 그런 레벨을 올리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네가 학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다른 학위를 갖고자 했을 때 학사 편입을 지원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사 편입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학사 편입만 뽑고 그리고 학사 편입인데 전공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공자만 시험 봐라. 자, 그러면 서울대학에서 비전공자들이 학사를 본다라고 하면 서울대거든요. 그럼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뭐 서강대 나온 사람, 연대 나온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서울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예.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의 미대에 들어가면 제가 교수라도 뽑아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문대 나와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는 그런 학사학위를 가지고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 뭐 갈 수도 있겠죠. 공부 열심히 잘하시면.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고대 미술사학과 나온 사람이 내지는 뭐 연대 뭐 철학과 나온 사람이 내지는 서강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림이 좀 그리고 싶어서 그러면 서울대를 시험 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한두 명밖에 안 뽑는데 당연히 그런 사람 붙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울대는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사실. 뭐 지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비전공자만 뽑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과 안 뽑아요. 대부분 뭐 조속과라든지 내지는 뭐 회화과 뭐 이런 서양학과 이런 쪽 그런 쪽이 시험 보는 거니까. 근데 그건 뭐 서울대 가고 싶으면 가야 되겠죠. 그런 과라도. 아무튼 디자인과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려대가 실질적으로 그 실기가 15%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영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공이론 시험 보고 그다음 면접 보고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중에 하나죠. 굉장히 좋은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대를 갔는데 미술학원 다니면서 그림 그릴 필요 별로 없죠. 당연하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전공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기 굉장히 뭐 우리가 간혹 예전에 들어간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런 학생들 보면 영어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기대가 있어요.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는 예전에 서울산업대에서부터 이제 계속 영어를 봐왔었는데 영어의 배점이 계속 바뀌어 오다가 그래도 이제 지금 보면 이제 100, 전적대학 성적 100, 그 다음에 그 토익 100, 그 다음에 실기가 200,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33.3%가 이제 방영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990분의 본인 토익 점수 곱하기 40 플러스, 곱하기 60 플러스 40이라 그래서 40점 기본 점수를 줬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배점이 좀 다른 학교보다는 좀 그 영어의 변별력이 조금 낮은 그래서 실기가 이제 좋아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영어가 들어가는 대학이죠. 토익이 들어가는 대학이고. 그리고 이제 과기대가 서울산업대에서 과기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서울과기대가 사실상 서울대 국민대 홍대 다음으로 서울과기대 뭐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관두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뽑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서울과기대가. 예전에 서울산업대는 그 뽑는 인원과 그러니까 결혼과는 관계없이 서울산업대 시절에는 많이 뽑았거든요. 막 40명씩 뽑을 때도 있었으니까 계속. 그러면서 일반대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일반대가 가지고 있는 편입의 규정들을 받아야 되니까 순수 결혼만 인정되니까 그러면 서울과기대는 등록금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사실상 학교 관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결혼이 생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수해서 뭐 홍대를 간다든지 국민대를 가는 그런 자리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는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디자인 학부에서 이제 시각 전공 내지는 공디 전공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뭐 2명 뽑을 때도 있고 1명 뽑을 때 있고 많이 뽑을 때라고 해봐야 한 6명.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고요. 대체적으로 한두 명 뽑게 되니까 그러면 2명이라고 하면 아무리 영어가 33.3%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900 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많이 뽑게 되면 한 600 뭐 이 정도 돼도 실기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서울시립대는 10배수 전형을 해요. 서울시립대. 근데 서울시립대는 입시할 때부터 보면 입시의 정원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아요. 다른 학교처럼 뭐 홍대처럼 막 몇백 명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관두는 학생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서울시립대 왜 반값 등록금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등록금도 싸고 학교도 좋고 학생
들어가면 안 관둬요. 그러니까 잘 안 뽑죠. 대부분 한 명 내지는 두 명 뽑아요. 뭐 두 명, 일반 두 명 뽑고 학사 한 명 뽑고 어쩔 때는 뭐 일반 한 명 뽑고 학사 안 뽑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10배수면 만약에 한 명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10배수면 1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명 안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토익 점수를 가지고 갈라내거든요. 10배수를. 그런데 지금까지의 토익 평균 그 커트라인이 900 이상이에요. 900 이하가 됐을 때는 무조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2차 전형에 가서는 그러면 나중에 일단 10배수 안에 딱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토익 점수 별로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기 시험하고 면접 보게 되는데 이제 면접에서 이제 심층 면접을 하죠. 그러니까 실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900 이상, 920 정도는 나와야 돼요, 무조건. 920. 뭐 높일 때는 945 이렇게도 커트라인 나와 있으니까 그게 지금 서울시립대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요즘에 다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커트라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높죠, 900. 900 어려워요. 저도 900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빨갛게 이제 해놨는데요. 경희대하고 성신여대 있어요. 자, 경희대도 그 토익이랑 토플, IBT, 그 다음에 탭스, 요게 이제 40%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면접인데, 경희대 실기시험 없어요. 실기시험 없으면 뭐로 들어가겠어요? 영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성신여대, 실기시험 없어요. 토익 100이에요. 자, 그러면 경희대 들어간다? 성신여대 들어간다? 미술학원 다닐 필요 없죠. 편입학원 뭐 그 비싼 비용 들어가면서 편입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차라리 영어학원 다니면서 영어 열심히 하시면 그러면 가장 객관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경희대와 성신여대다. 990 만점에 980 정도나 뭐 950 이상 맞으면 떨어지려고 고사진에도 안 떨어지겠죠. 다 붙겠죠. 그러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 경희대와 성신여대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다. 아무런 고민 없이. 그런 게 나오는 거고.